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보 마그네틱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2906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3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오늘 대보 마그네틱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대보 마그네틱에 대한 리뷰 영상을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워낙에 이제 조회수 자체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관심이 별로 많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슈 될 때 말고는 이렇게 좀 자주 올려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매일매일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 올려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은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관점 자체가 다 맞을 수는 없는 거고요. 하나의 이제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 전자석 탈철기를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보 마그네틱의 주요 제품 현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습식 전자석 탈철기가 있고, 그다음 건식 전자석 탈철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습식 전자석 탈철기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유일하게 대보 마그네틱이 생산이 가능하고, 이 건식 전자석 탈철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습식은 전 세계적으로 이 회사만 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자석 탈철기와 더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소재 산업의 진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한 8월경에 투자를 통해서 지금 생산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설을 하고 있고요. 생산 라인을 건설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올해 한 상반기 중에는 완공이 될 거로 보고 있어요. 6월 이전에는 완공이 되고, 조금 이제 전반기 내에 시운전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매출은 하반기부터, 왜냐면 이제 공장을 딱 하고 이게 가동률이 100%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공장을 짓자마자 생산을 해서 가동률이 100%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시운전을 통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가동률을 높여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기에 시운전을 통해서 일단 가동을 해보고 점진적인 매출은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발생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임가공 공정을 통해서 이제 수산화 리튬 등의 이제 그 부분들을 앞으로 2차 전지 양극재 업체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잠재적인 고객사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기업들이 잠재적인 이런 이제 고객사가 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이 탈철 장비도 LG화학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그 다음에 테슬라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여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대보 마그네틱이 이렇게 삼성 SDI, 테슬라, LG화학, 중국 비아디에 탈철기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부각이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의 부분들이 같이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2차 전지의 설비 투자나 투자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대보 마그네틱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당장의 실적에서 그렇게 크게 와닿는 그런 부분들은 크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다시피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딱히 와닿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종목이 뭐 사실 재무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다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실적과 좀 괴리 있게 기대감이 좀 더 크게 부각되면서 더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꼭 재무가 좋다고 해서 또는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종목이 다 잘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성장성이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한 해에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의 가능성을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재무적으로는 뭐 부채 비율 100% 미만의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총 상장 물량이 740만 주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 유통 주식 수가 230만 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500만 주 정도를 대주주가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많지 않아서 조금만 사도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는 거죠. 최대 주주가 63%, 자사주 뭐 3% 해서 거의 뭐 한 500만 주 정도 잡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유통 주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조회수가 좀 적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통 주식 수가 적고 그러니까 이 뭐 어제 올린 건데 이제 97회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개인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이 상장한 지도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줄곧 하락세를 그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잡으면서 하방 경직성이 좀 잡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위로 가게 되면은 뭐 거의 박스권인데요. 지금 보면은 뭐 거의 박스권 흐름 속에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로는 한 2만 원대 정도, 위로는 한 4만 원대 정도에서의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 흐름 속에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간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해주면서 거래량이 터져야 이 종목의 시세가 좀 가격이 좀 재평가받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이 박스권 안에서는 일단은 이 4만 원대 넘어가기도 아마 좀 버거울 겁니다. 한 4만 한 2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단기적으로 4만 1, 2천 원 정도, 1, 2천 원 정도도 이 가격을 넘어서기가 상당히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서려면 정말 호재, 엄청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터져주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는 좀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그 이슈가 터지면서 한번 뛰었지만 결국에 이 위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아줬거든요. 그만큼 여기서 이제 물려있던 그런 물량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가격이 4만 원대 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5일선과 11선이 살아있는 종목은 얼마든지 급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재 주가가 가다가 쉬다가 가다가 쉬어가고는 있지만 5일선 11선이 그래도 잘 지탱을 해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11선의 이탈만 없는 상태에서 흘러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4만 1, 2천 원 정도, 4만 원대, 4만 1, 2천 원 정도의 저항대를 다시 좀 터치하러 가는, 저항대 터치나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진행될 수 있는 여지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 종목이 수급은 붙어 있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 빵 터졌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 내지 횡보를 하지만 딱히 음봉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거나 이런 특징적인 모습들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뭐 얼마든지 급등으로 보낼 수 있는 힘은 있는 종목인데,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을 유지하면서 보낼 거냐 아니면은 좀 뺀 다음에 밑에서 또 흐름을 다시 가져갈 거냐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11선에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차분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1선 이탈 전까지는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반등이 나왔을 때 아마 아까 4만 1,006이라 그랬죠. 4만 1, 2천 원 정도인데, 왜냐하면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누군가는 여기서 매수를 했다는 얘기가 되고 누군가는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판 사람은 잘했는데 산 사람은 떨어져 버리니까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역시나 이 구간에서 거래량에서 짧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단기적으로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많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반돼야지만 이 4만 원대 초반을 돌파하면서 이 박스권 흐름들을 크게 좀 넘어서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11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 추가적인 반등이나 전고점 돌파의 가능성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반대로 이제 11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깨지고 내려가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는 뭐 기술적인 영향에 의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심화되면서 쉬어가는 국면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지금 국면이 과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까지는 매수 강도가 좀 강한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로 보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유자분들의 좀 대응의 영역으로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거기서 대응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내려온다면 밑에서는 좀 저가 매수나 이런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 요인도 추후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대보 마그네틱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9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되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했을 때에는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실시간 댓글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